현재 이제 아트 업계에서는 AI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굉장히 AI 기술이 접목된 그런 작품들의 전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띄게 느낄 수 있었고 아트 트렌드에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렇다면 정작 우리 아이의 아트 입시에 이러한 트렌드가 적용이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대답을 적용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AI 툴을 사용할 수 없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서 그 아이의 창의적인 기획력이나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입시에서 그 학생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이전에 이나트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비포 앤 애프터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다양한 미디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작품을 향상을 시켰는지 그 예시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미디어 활용이 좀 부족한 경우이거든요.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으로 그린 라인 드로잉도 굉장히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흥미롭고 자신의 생각이 그 라인 드로잉을 통해서 잘 표현됐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첫 번째로는 매체 활용이 굉장히 부족했고 전체적인 완성도와 임팩트가 조금 애매한 선에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 팀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미디어로 확장을 하는 부분을 학생과 같이 고민을 했고 이제 애프터 이미지를 보시면은 한 번에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메인으로 가지고 있던 그 라인 워크를 월 페인팅에 적용을 했고 그 월 페인팅 위에 이런 패브릭 콜라주를 추가해서 조금 더 평면적인 월 페인팅 위에 이런 양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패브릭 콜라주를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작품의 입체감과 공간감을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을 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비포 작품에서 없었던 색감 또한 애프터의 하이라이트로 표현함으로써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 집중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미디어란 도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흔한 매체와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가 둘 다 섞여 있는 작품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경쟁성을 갖추기 힘든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포 예시를 보면 디지털 페인팅을 통해서 이제 해양 오염, 환경 문제를 다룬 그러한 작품인데 디지털 페인팅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미디어이기도 하고 환경 오염이라는 것 자체도 학생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컨셉을 짤 때 접근하는 게 환경 오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된다면 학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작품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익숙한 표현 방식과 주제가 혼합된 작품을 좀 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이러한 익숙한 부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바꿔주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의 퀄리티는 괜찮았지만 이 특별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컨셉적인 부분은 킵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공간과 오브젝트를 좀 과감히 활용한 인스톨레이션 스타일로 저희가 재구성하는 거를 컨셉을 다시 잡아서 플랜을 짰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부분은 학생 본인이 직접 작품 속에 모델이 되어서 이런 믹스미디어 방식으로 이 작품 자체를 좀 더 확장시키는 부분도 좋았고 라이트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작품의 깊이감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비포처럼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그림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AI 작품처럼 그런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으로 디벨롭을 한 것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보고 이 작품을 예시 작품으로 가지고 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아트 컬리지들은 이런 컨셉에 대한 단순 재현이 아니라
이런 실험적이고 과감한 표현 방식,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도구를 얼마나 과감하게 활용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컨셉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학생들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 실력이 굉장히 탄탄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드로잉과 파운데이션, 페인팅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거기서 머무른 스타일이, 그러니까 작품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파운데이션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한 그런 경우인데, 물론 자신이 파운데이션에 관심이 있고 굉장히 자신이 스킬이 좋다 하면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파운데이션만으로 이런 입시에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례다,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단순 스킬보다는 창의적인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예시 작품에서 제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런 기본적인 그림 위에 뭔가 설치물이나 자신만의 색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채우는 식으로 이제 그런 믹스미디어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조금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스킬도 보여주면서 내 자신이 다른 방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도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스타일의 믹스미디어 방식을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설치 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인 오브제 위에 자신의 페인팅으로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테크닉도 보여줌으로써 나는 페인팅 실력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내가 생각한 컨셉을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획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잠재력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변화의 시도였다라고 보고 제가 이 작품을 예시 작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포에 좀 과감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두 가지 미디어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미디어의 활용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애매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셀프 포트레이 페인팅 위에 자신이 이제 책을 찢어서 콜라주를 해서 주변을 꾸미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콜라주를 섞음으로써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와 임팩트가 떨어졌다,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강하게 과감하게 활용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학생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 계획을 짜서 애프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들을 구조물을 크게 설치를 하고 본인이 작품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작품에 몰입감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체적인 작품의 스케일도 같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또 테마에 맞는 영상까지 편집을 해서 빔 프로젝트로 연출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작품이 극적이고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런 단순하게 미디어를 추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미디어나 도구가 있다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활용을 해서 나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 나 이런 걸 통해서 남들과 다른 그런 이미지와 컨셉을 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예시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예시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컨셉에 잘 녹여내느냐,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작품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아트의 트렌드라든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입시에 적용이 되는지 예시 작품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AI다 뭐다 해서 막 뭔가 트렌드한 것들이 막 변화무쌍하게 생기다 보니까 아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자신의 꿈을 펼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트 전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좀 1차원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도 되고, 본인이 물론 아티스트로서 디자이너로서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트라는 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신의 영역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트 전공을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영역으로 자신의 아트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너무나 많은 영역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혀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디자인 업계에 있다가 교육 업계로 넘어온 케이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인아트에서 저와 아트를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아트 메이저를 하고 마케팅이나 기획 쪽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신의 분야를 전환을 한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꼭 뭐 작가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제가 앞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는 정말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좀 더 변화무쌍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 인아트 또한 저희 학생들에게 훌륭한 도구가 돼서 저희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이 하는 거 열심히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